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네, 저는 몽고DB 공식 한국 사용자 그룹의 부운영자로 활동 중인 김인범이라고 합니다. 박수를 유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몽고DB가 무엇인지, 그리고 몽고DB가 클라우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몽고DB의 특징이 사실은 클라우드의 특성에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최근에 몽고DB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지, 물론 상용 서비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몽고DB를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심자라면 어떻게 배우기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이제 참가자라고 예상한 분들은 이제 개발자이면서 몽고DB에 관심은 있으나, 또는 관심은 있으나 아예 개발자도 아니고 DBA도 아니고, 또는 그냥 몽고DB만 관심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요. 혹시 몽고DB에 대해서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오, 생각보다 많네요. 똑같은 질문을 작년 6월에 했었어요. 그때는 35명 정도 중에 1명 손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몽고DB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제 소개는 방금 해주셨지만 현재 SK CNC에서 처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팀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인프라 서비스 팀으로 옮겨서 DBA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DB 그리고 사용자 그룹에서 이제 부운영자로 일하고 있고, 프라이빗하게 회사 몰래 이것저것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고DB 사용자 그룹에 처음 가입했었을 때가 2011년입니다. 그때는 몽고DB뿐만 아니라 HBase, 카산드라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몽고DB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했던 이미지예요, 이게. 몽골 사람이 만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랬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최적화된 언어라는 게 바로 몽고DB라는 소개였습니다. 노에스큐엘을 살펴보면 이제 4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몽고DB는 다큐멘트 기반, 다큐멘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몽고DB도 그렇고 멤캐시드, 카산드라 종류 많아요. 간혹 이제 어떤 노에스큐엘이 최고의 노에스큐엘이냐, 어떤 노에스큐엘이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이라기보다는 논쟁은 사실은 불필요하고요. 페이스북만 봐도 내부적인 서비스를 보면은 안에 여러 종류의 노에스큐엘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노에스큐엘의 개념은 어떤 하나가 뛰어나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형태예요. 이거는 오라클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똑같아요. 노에스큐엘이 유행한다고 해서 앞으로 RDBMS가 죽을 것이다, 사장될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은 섣부른 상상이고요. RDBMS와 노에스큐엘도 사실은 상생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몽고DB가 무엇인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문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고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DB를 처음 들었을 때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샤딩 부분인데, 리플리케이션과 샤딩이 다른 노에스큐엘에 비해서 유리한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멀티플 트랜잭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자들이 좋아하실 만한 하둡, 맵리듀스 또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최신 버전은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2.5.3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몽고DB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보통은 2점 뒤에 짝수가 붙어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상용 버전은 2점 짝수 버전이고, 2점 홀수 버전은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점 홀수 때 버전은 언스테이블이라고 표시되고 2점 짝수 때 버전은 스테이블이라고 표시됩니다. 장애 걱정 없이 일반적인 기능을 쓰시려면 스테이블을 받으시고,
장애는 상관없다, 조금이라도 앞선 기능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점 홀수대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모 인터넷 IT 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 업체에서 몽고DB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었어요. 그때는 몽고DB가 1점 몇 버전이었는데 그때 몽고DB 쓰지 마세요 해가지고 커뮤니티도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실제로 몽고DB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많은 회사들이 몽고DB에 대한 관심을 접게 하는 기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듯이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먼저 찾아오면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쁜 기억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 기사 하나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서 심지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몽고DB 데이터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런데 요즘에 어떠냐면, 이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수 업체가 참여를 해서 몽고DB에 대한 투자 유치를 성공했죠. 최근에 야후에 인수된 텀블러보다 더 높은 투자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텀블러는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형적인 가치로 환산했을 때 몽고DB가 이제 이 정도의 가치가 되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DB 엔지니어 랭킹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자료예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오라클은 뭐 부동의 1위죠.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MySQL이 있고 점점 내려오다 보면은 몽고DB가 어느새 6위에 위치해 있어요. 다른 NoSQL들 보시면은 순위권 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비교를 하고 막 이거는 나빠요, 우리 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안 될 얘기지만 이미 일반적인 평가는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몽고DB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릴 항목과 합쳐도 상관없어요. 몽고DB의 특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몽고DB에 대한 특징이 대부분 클라우드에 최적화해 있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몽고DB를 상용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인데요. 지금은 이 그림은 지금 2012년도 자료예요. 2012년도 초.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게임 업체 그리고 SNS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금융권에서도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몽고DB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맨 처음 몽고DB 인 클라우드라는 제목을 달았을 때 생각을 했던 특징들이요. 근데 처음에는 몽고DB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다 클라우드에 맞는 특징들이라는 거죠. 한씩 살펴보면 이제 오픈소스, 이지 스케일러빌리티, 스케일아웃이 잘 된다는 거죠. 확장이 참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키리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스키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는 거예요. 스키마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스키마가 있긴 있는데 다른 RDBMS나 NoSQL에 비해서 굉장히 스키마의 자유로운 편이다. 그리고 몽고DB 설치해 보신 분 있어요? 직접? 굉장히 쉽죠? 인스톨레이션이라 하기도 민망한,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압축 풀면 돼요. 이지 인스톨, 이지 유즈라고 했는데 커맨드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하이 어벨러비티, 리플리케이션과 샤딩을 통해서 무중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NoSQL 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맵리듀스라고 해놨는데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뒤에 뭐 주종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하둡 생태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시면 몽고DB와 하둡이 인티그레이트가 참 잘 돼요. 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C++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라이선스는 GPL이 아니라 AGPL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배포를 할 때 해당 커뮤니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소스를 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파고 들어가면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논쟁이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오픈을 한다 쳤을 때 어느 부분까지 오픈할 수 있을 것이냐. 오픈하기 싫으면 상용 버전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상용 버전을 사기 위한 기준은 뭐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얘기가 많은데, 그걸 두고라도 오픈소스 치고는 괜찮은 조건이죠. AGPL 정도면. 그리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이제 2.4 버전 나오면서 몽고DB가 기업용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업용 따로 있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운받던 일반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기업용을 이용하실 분은 별도로 문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프라이스를 책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거고, 협상하기에 따라서도 약간 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확장성을 살펴보겠는데요. 확장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서버 추가하면 됩니다. 그게 뭘 기반으로 가능하면 샤딩이죠. 샤딩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는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대표님, 그 다음 이제 임세준님이 발표해 주실 몽고DB 핵심 샤딩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샤딩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이 용이하고, 그 확장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서버를 늘리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늘어나는 SNS 서비스나 이런 게임 로그들을 쌓는 게임 회사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키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제 몽고DB 이제 데이터 들어온 형태인데, 이건 예제일 뿐이고요. 문서 안에 문서가 들어간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요.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법들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스키마가 없는 건 아닌데 스키마가 최소화된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러한 이제 몽고DB에 대한 다큐멘터를 다룰 때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어떻게 제안을 하고 본인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DB의 관점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개발자시죠? 이제 개발자 한번 손들어 주겠어요? 개발 부분에서는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말도 안 되는 걸로 버그가 생기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스키마가 자유로운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을 잘하면 더 좋은 기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지 인스톨, 이지 유즈 부분인데요. 굉장히 설치가 자유롭고, 데이터 삭제도 쉽고, 그냥 삭제하기도 쉽고, 커맨드도 쉬워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독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개발자 중에서는 별도의 교육 없이 그냥 몇 개 이제 다큐멘트 같은 것만 보시고 딱딱딱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심플한 커맨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가 쉽기 때문에. 물론 확장을 해서 일반적인 이제 몽고DB에 필요한 서버가 4대를 넘어서 막 10대, 20대로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면 개발자분들도 쉽게 사용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하이어빌리티,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리플리케이션과 샤딩을 잘 조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단되지 않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확장이 쉽다고 해서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뭐 몽고디 띄울 서버는 몇 대로 할 것이냐, 몽고S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아비터는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아비터 같은 경우는 마스터 서버를 선출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뭐 설명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또는 실제 경험하신 분에 따라서는 아비터 서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정적인 서비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비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맵리듀스라고 써놨고, 하둡과의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 저 다음에 발표하신 이제 대표님이 소개할 기능 중에 뭐 지오메트리 기능도 있고 텍스트 서치 기능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2.4 버전에서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몽고DB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는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2.4 버전부터입니다. 2.2 버전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안정성 부분, 기본적인 기능 부분에 대한 이제 보완이 이루어졌다면, 2.4 부분
2.4 버전부터는 몽고DB만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최신 예제에 앞서서 뭐 간단하게 준비라기보다는 맵리듀스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볼 텐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화면인 뭐 이클립스죠. 맵리듀스에 대한 간단한 이제 예제 코드가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네, 밑에 빨간 화면 보이죠? 원래 안 돼요, 맞아요. 제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고민 깊게 봐도 이탈리아 프로젝트라고 이탈리아 프로젝트인데 기본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지금이 이제 결과 화면이 나온 건데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몽고D 프로세스를 띄워서 방금 전에 에러가 나왔던 이유는 프로세스를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인데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뭐 직접 인서트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볍게 살펴보면은 해당 내용들을 이제 직접 커맨드로 날리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커맨드 창에 이제 방금 전에는 몽고D 프로세스를 띄웠죠. 뭐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제 몽고D 프로세스를 띄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몽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라이브러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 겁니다. 유즈 라이브러리를 하면은 기존의 라이브러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치더라도 생성이 되죠. 참 쉬운 커맨드예요, 살펴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화면이 띄워지면 방금 전에 메모장에 띄워놨던 이 문장들을 하나씩 입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북스에 대한 5줄에 대한 이제 자료를 넣고 지금 보시는 맵 부분과 리듀스 부분에 대한 입력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카운트라는 변수에 맵리듀스 펑션을 돌리면 해당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맵리듀스를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근데 몽고DB로 전환을 해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뭐 이것도 뭐 이게 뭐냐, 이거 더 복잡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개발적인 환경 부분이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간단한 맵리듀스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 좀 더 살펴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은 이제 다음 이제 저를 이어서 하실 주정래 대표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벌써부터 부담스러워하시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프로젝트 사례인데요. SK텔레콤에서 현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 성능 테스트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몽고DB 기반의 아마존을 써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존을 쓰시다 보면 심플DB라는 서비스가 있죠. 심플DB처럼 개발자에게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게 몽고DB였어요, 이번에. 굉장히 SKT처럼 상용 서비스만 하는 곳에는 이제 몽고DB를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돈이 안 된다, 인기 없다, 기술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말 되게 많아요. 근데도 이번에 하게 됐는데 굉장히 서비스가 매끄럽게 잘 나왔고, 걱정했던 부분도 사실은 이전 버전에 대한 문제였지 지금은 문제없이 서비스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환경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그림을 더 보는 게 낫겠네요. 세대의 이제 피지컬 호스트를 띄워서 각각의 레플리카 셋과 샤딩을 해서 고르게 분배를 한 상태입니다. 몽고에서 이제 컨피그 서버가 이제 같은 VM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샤드는 레플리카 셋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 각각의 레플리카 셋은 마스터, 슬레이브, 아비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처음 듣는 용어들이 있으실까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는 아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역할을 하는 마스터, 그게 죽었을 때 올라와주는 슬레이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비터는 예를 들어서 4대의 이제 서버가 있다 치면은 한 대가 프라이머리고 2대가 슬레이브, 한 대가 아비터라고 봤을 때 한 대의 프라이머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2대 슬레이브가 남죠. 둘 중에 하나가 빨리 마스터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비터가 없으면 둘 중에 경합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근데 아비터는 그 마스터를 선출할 때 투표를 하는 기능만 합니다. 아비터 서버에 데이터가 쌓이진 않아요. 다만 마스터가 죽었을 때 슬레이브가 빨리 올라오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을 살펴봤고요. 네, 보신 이제 구조대로 기본적인 형태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해당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 현재 호스트나 VM이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실제 상용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이니까 아마 제대로 공부를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몽고DB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어요. 사실은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는 느낌이지만 기본적인 느낌을 잡기 위한 세션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민감한 서비스예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없어 보이지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몽고DB를 연합해서 쓰면 생각보다 많은 추가적인 기능, 안정적인 서비스 형태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몽고DB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싶다, 근데 혼자 하고 싶다, 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몽고DB 홈페이지에 여기서 뭐 몽고DB를 다운받고 기술 문서들을 볼 수 있고, 트라이 잇 아웃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그 맵리듀스 예제 봤을 때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이쪽에 보시면 트라이아웃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수 있는, 가볍게 살펴볼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커맨드나 누른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튜토리얼을 눌렀을 때 시작이 되는데요. 화면을 좀 키워주세요. 화면을 좀 키워주세요. 네, 잘 보시나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헬프랑 튜토리얼이 있어요. 헬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를 수 있는 커맨드를 보여줄 것이고, 튜토리얼은 누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몽고DB의 특징이 어떤 건지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설명들이 나옵니다.